다음 주제는 제목이 반이다예요. 제가 자소서 지도를 하다 보면 소제목을 써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무조건 써야죠. 여러분, 책 살 때 뭘 봐요? 제목 보잖아요. 기사 볼 때 뭐 봐요? 제목 보잖아요. 소제목은 무조건 봐야 해요. 딱 봐도 글의 내용이 많은 건 딱 보기 싫잖아요. 짧은 글 하나에 어그로 끌 수 있는 여러분들의 관심, 그러니까 면접관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제목이 나와야 해요. 소제목을 쓰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 소제목을 쓰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평범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달라야 해요. 우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처럼 보이자가 아니라 다르자예요. 한번 볼게요. 소제목 제가 다 썼던 것들이 한번 보세요. 저의 별명은 아이언맨입니다. 극한 직업보다 극한 인재, 꼴찌 소년이 이룬 꿈, 21세기에 다시 태어난 정영실, 이루어져라 비비디바비디브, 합격의 법칙, 슬기로운 신입생활, 이중생활에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내용이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소제목은 이래야 해요. 근데 조금 더 센스 있는 친구들은요, 소제목을 잘 써놓고 첫 문장까지도 되게 흥미있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딱 짧게 한 문장으로. 대화체로 시작을 한다든가, 전혀 말도 안 되는 소재로 시작을 한다든가, 생각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한다든가, 그것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소제목 다르게 쓰고, 첫 문장 다르게 써서 호기심을 유발한 다음에 글을 쓰잖아요. 뒤에 내용이 약간 빈약하다 할지라도요, 저는 자신해요. 60% 이상 합격에 가까워졌어요. 이거는 기본이죠. 맞춤법은 기본이에요. 맞춤법을 틀리고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거 무조건 하셔야 해요. 저는 이제 인크루트 맞춤법 검색이 많이 써요. 보통 네이버 맞춤법 검색이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보다 요거 이제 창에 띄워놓고 요걸로 검색하면서 계속 이제 수정하기를 추천해요. 근데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돈 깨나 돈 꽤나 왼쪽이 맞을 것 같아요? 오른쪽이 맞을 것 같아요? 질문 또 드릴게요. 붉은 빛을 띤 장미 했을 때 왼쪽이 맞을 것 같아요? 오른쪽이 맞을 것 같아요? 정답 공개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왼쪽 돈 깨나가 맞아요. 근데 아마 오른쪽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서 깨나는 보조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채원과 붙였어요. 근데 사실 이 꿰나가 이 오른쪽에 있는 꿰나도 부사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붙여 쓰든 띄어 쓰든 맞춤법 검사기는 이걸 걸러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문제도 보면 붉은 빛을 띤 장미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오른쪽 띈이 맞거든요. 근데 왼쪽에 띈을 써도 쓸 수 있어요. 눈에 보이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법 검사기는 이걸 잡아낼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늘 검색하고 찾고 쓰는 법을 연습해야 해요. 이것도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뢰가 생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글이 거짓말처럼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자소서는 자소설인 거 아시죠? 100% 사실로 쓸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 글로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의 각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구라치고 있다는 사실이 들켜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럴듯하게 써야죠. 그렇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근거는 수치화했을 때 신뢰가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를 더하면 근데 그 스토리가 반전 스토리라면 훨씬 재밌겠죠.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기본 글에 저는 평소 일을 꼼꼼히 처리하는 편입니다. 이랬어요. 누구나 쓴단 말이에요. 정말 저는 꼼꼼한 편이에요. 절약을 잘해요.
또 배려를 잘해요, 말을 잘 들어줘요. 이렇게 너무 인성적인 측면에 근거해서 쓰지 마세요.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착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려면 데이터로 근거를 보여주셔야죠. 고등학교 동아리 대표로 나가서 데이터 분석대회에 나가서 시상을 했다. 데이터 분석대회에 나갔다고? 거기서 시상을 했다고? 거기서 수상을 했다고? 뭔가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근데 또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데이터 분석대회를 나가서 2위를 할 정도로 평소에 숫자에 관심이 많아. 어머니 가계부도 7년 넘게 엑셀로 작성했다. 분석대회에 나가서 1등 했다? 근데 2위를 했다 하니까 더 믿음 가지 않아요, 왠지? 근데 그냥 엑셀을 썼다 했는데 그냥 엑셀을 공부하고 있어요 보다 어머니 가계부를 7년 동안 작성해줬어요. 숫자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반전 스토리를 넣은 거예요. 이것도 일시정지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격리를 하는 누나가 떠올라 도움을 구해 엑셀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재밌지 않아요? 누나가 격리를 한다고? 거기서 엑셀을 배웠다고? 반전 스토리까지는 아니지만 사건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글이 재밌어져요. 왜 드라마에 사건들이 곧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까지 넣어서 위에 있는 부분과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잘 연결되도록 쓰는 글이에요. 신뢰가 있는 글을 쓰세요. 다음은 CR 기법 얘기인데 CR 기법은 제가 만든 기법이긴 하지만 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 CR 기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이걸 꼭 써라가 아니라 정말 글쓰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거에 기초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거예요. 본인의 이야기를 틀에 갖추지 않고 쓰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뭐 이렇게 보면 뭐 스타 기법, PREP 기법 정말 많은 기법들을 이제 강사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좋은 기법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쓰면 도움이 된다 이거지 그게 100% 완벽한 글이진 않아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말하는 스타일, 글 쓰는 스타일, 자기 인생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도움이 되는 기법이지 참고만 하세요. 여기서 쓰는 situation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건이겠죠. 아까 말했죠. 사건이 있어야 재밌다고. 그 다음에 I는 나예요. 자소서를 쓰는 친구들을 보면 가끔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조직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해결하고 나는 서브 역할을 했다 정도로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내가 해결해야죠. 자소서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요하는 질문들이 많잖아요. 내가 주체적으로 어떻게 했다, 경청을 했다 하더라도,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내가 주체적으로 어떻게 도왔다, 어떻게 해결했다를 써야죠. 그리고 A는 액션이에요. 그냥 생각만 했다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했을 때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을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R, result가 결과로 나와야죠. 결론은 어떤 게 좋다? 수치가 들어간 게 좋다. 전년 대비 2.3배나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여기에 뭐까지 들어가면 좋아요? 네. 어떤 걸 배웠다, 교훈까지 들어가면 좋겠죠. 이거를 글로 구성하면 이런 글이 나와요. 이것도 제가 이건 약간 있어 보이게 영어로 소제목을 정해봤어요. We go along the same way라고 해서 글을 이렇게 쭉 써봤는데 이것도 너무 기니까 일시정지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이걸 요약 정리 한번 해봤어요.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인가? 면접과 연계해서 질문을 준비했는가? 문장이 너무 길지는 않은가? 3번 이상 검토했는가? 소제목이 호기심을 유발하는가? 다른 관점으로 썼는가? 정보의 근거에서 썼는가? 신뢰성이 드러나는 글인가? 이야기에 CR이 전부 포함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지금 요 슬라이드 있죠? 요것만 딱 펼쳐놓거나 아니면 프린트를 해서 그걸 보면서 글을 한번 써보세요. 이거에 벗어나지 않게.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 꽤나 퀄리티 있는 자소서 쓸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조금 더 나은 퀄리티 있는 합격 자소서가 되는 글을 쓰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